1977년 12월 22일 100억 불 수출의 날,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한 기념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1970년대 정유공장, 자동차 공장, 비료 공장,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화강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이 하천은 순식간에 보시는 것처럼 정화되지 않은 시커먼 유독성 폐수로 뒤덮였습니다. 하천 전체를 뒤덮은 이 폐수는 현기증이 날 정도의 심한 화학약품 냄새까지 풍기고 있어 반드시 정화 처리를 해야 하는 맹독성 폐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화되지 않은 유독성 폐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폐수 배출이 중단되면서 하천은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폐수 무단 방류를 집중 단속하겠다던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엄포도 결국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박시현입니다. 네, 저는 울산 MBC 박시현 국장입니다. 85년도에 제가 울산 MBC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강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였거든요. 저는 환경 쪽에 관심이 있었고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딱 오니까 태화강을 보니까 시궁창 같은 냄새, 저기서 많은 우리 생물들, 자연이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거든요. 아저씨는 1년 동안이나 조사를 했는데요. 보면 볼수록 태화강은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나쁜 환경은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못 살게 합니다. 당연히 사람도 살기 어렵겠지요. 실제로 그때 울주군 온산에서 무시무시한 공해병이 발견됐습니다. 온산공단 주민인 68살 정준태 씨와 그의 부인은 때가 썩어가는 올소미열성 괴사로 엄청난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가다가도 이래 뒤쪽에서 휘휘 썩어가고. 해녀 출신 66살 이봉현 씨는 신경이 마비되는 파킨슨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못한대요. 크라탱이다가 좋아하십니다. 이처럼 온산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20명이 넘습니다. 이 무서운 병은 왜 걸렸을까요? 많은 공장에서 쏟아낸 폐수와 공해 때문이었습니다. 울산환경교육연구소 오영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울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온산병,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처음에 이제 원인 모를 괴질이라고 해요, 피부병. 이걸로 이제 막 제보도 해오고 막 이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해양 수질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봤더니 수은, 카드뮴 뭐 이런 성분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주민들은 그 괴질을 앓고 있고 이러면서 그 온산병 원인 규명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그런 조사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결론은 복합오염으로 이제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서 나온 수은 때문이다, 뭐 어느 공장에서 나온 카드뮴 때문이다. 그래서 뭐 수은 중독이다, 카드뮴 중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이게 뭔가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은 이 많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복합오염으로 결론이 난 거죠. 환경이 위험하면 사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화강 보존회도 그때 생겼는데 울산대학교 김성득 교수님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83년도에 그 태화강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제가 11월 달에 울산대학 교지에 태화강 보존회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낙동강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본받아서 울산에도 태화강 물이 자꾸 나빠지고 이러니까 태화강 보존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가 막 그냥 시간이 좀 흘렀다가 87년도 12월 달에 학생들 중심으로 태화강 보존 학술연구회를 조직해가 제가 지도교수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11월 25일 태화강 보존회를 창립을 하고
제가 그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당시 김진수 내과 원장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양미학 교수 등을 부회장을 모셨습니다. 그때 태화강 보존에 그 선언문이 있는데 그 선언문을 읽어보면 그 당시 태화강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맑고 풍요롭던 태화강이 우리 시대에 이르자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무분별한 개발과 각종 오폐수의 오염으로 풀과 나무가 시들고 물고기가 병들며 새들조차 줄어드는 삭막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던 맑은 강물은 이제는 시커멓게 썩어 냄새가 나고 그 강물 그대로를 길어다 마시고 밥 짓던 일은 이제 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그 평형을 잃고 나면 그것은 어떠한 대가로도 다시 복원되기 힘들며 물고기와 새와 짐승이 깃들지 않는 황폐한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들도 결국 못 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태화강 보존에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과 함께요. 태화강 보존의 소식지도 발행했고 뭐 여러 가지 태화강을 살리자는 웅변 대회, 뭐 그림 대회,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울산 태화교 태화강 고수부지 남쪽에 가면 태화강 보존의 심볼 마크도 만들었습니다. 물 속에 떠는 오리가 손을 배경으로 한 심볼 마크를 상징으로 하면서 우리 태화강에도 이렇게 오리가 다니도록 하자는 그 상징을 나중에 울산시가 그게 나무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경상일보 박문수 하백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관심이 많이 있게 되어서 초창기 멤버들은 좀 뒤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고 태화강 보존에 큰 역할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태화강을 만드는데 약간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빠른 발전은 빠르게 파괴됩니다. 울산 그리고 태화강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작은 힘들이 함께 모이자 태화강도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태화강 소나무 숲에 백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 떼와 철새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어도 돌아왔습니다.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변했습니다. 태화강의 두 번째 기적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울산 태화강대공원 생태해설사 이정혜입니다. 예, 오늘 그 부산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로 평소에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다 하길래 그러면 그 부산서의 나의 그 즐거운 생활을 다 버리고 귀한 시간 내셔서 이곳까지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그 귀한 시간을 더 즐겁게 자연과 가깝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리대밭은 울산의 자랑이고 태화강의 자랑입니다. 태화강 심리대숲은 태화강을 끼고 있습니다. 울산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태화교와 사무교 사이에 있는데요. 거리가 4.3km라서 심리대밭이라고 한대요. 이곳에는 365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어도 여기서 대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요.
이곳은 울산 시민들의 정원입니다. 심리대반요. 예, 뭐 한 두 번 정도는 걸어봤습니다. 태화로 위에서 저 다운동 그 입구까지 보통 걷습니다. 요즘에 또 꽃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오면 너무 좋아요. 또 감사하고 아파트 사니까 내 정원은 없지만 여기 나오면 내 정원처럼 느껴지면서 우리의 모두의 정원이다 하니까 너무 좋고 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나옵니다. 저녁에 주로 나오고 봄이 되면서 꽃을 많이 심기 때문에 낮에도 가끔 꽃 구경도 나오고 주로요 우리 부부가 같이 나옵니다. 일단은 전망이나 경관이 너무 좋고 또 조성도 깨끗하게 잘 났고 밤늦게 해도 안전하고 또 사람들 많으니까 또 재미도 나고 여러모로 두루 좋아가지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보름 정도 나옵니다. 지금 끙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한 동물인데도 끙도 새끼 다니고 오늘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친환경이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죠. 전국에서 이런 건 드물잖아요. 시내 각 정중앙에다가. 국가 정원되시면 더 좋겠고. 옛날에는 태화강물이 넘쳐서 농사를 자주 망쳤다고 하는데요. 그걸 막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백사장에 대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은 이렇게 자라서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심리대밭을 지키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분은 태화강 생태해설사 이정혜 선생님이십니다. 도심 속의 접근성이 영위하고 지금은 자연과 인간, 그다음에 문화와 역사, 희망과 여유의 강으로 울산시가 더욱 거듭나면서 그 시민들이 하루에 지친 그 일과를 저녁에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 위락, 정서 함량의 그런 공간이 생태 공간으로 되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또 저희들이 이게 생태 안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관광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광차에서 잠깐의 저희들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냐는 말을 하루에 두세 번은 꼭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울산이라는 공업화된 도시에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정말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내가 잘했다. 해설사를 하면서 이런 보람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데 대해서 더욱 뿌듯함을 느낍니다. 일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참 좋겠죠? 태화강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보람을 큰 재산으로 생각한답니다. 당장 돈이 안 되거나 번거로워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죠. 어우, 시끄러워.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거는 샌딩 작업이라고 해요. 처음에 대패질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거친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상태로 저희 고객들에게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서너 번의 과정을 거쳐서 샌딩을 마무리합니다. 울산시 남해동 중부경찰서 근처에 가면 나무그루 공방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부엌에서 쓰는 도마나 주걱 같은 걸 만듭니다. 토요일 태화강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팔 것들을 만드시는 거래요. 오늘 월요일이네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 에코마켓이죠? 예, 이제 일주일 안 남았으니까 도마하고 빨리 좀 추가해야죠. 지금 도마 몇 개 있지? 20개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도마는 20개 이상 더 만들어야 되지. 그러게 도마 만드는데도 지금 시간 좀 걸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도마 작업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우리 뭐 가지고 나갈 거예요? 도마하고 전에 가져왔던 거 컵받침 잘 나갔던 거 하고요. 그릇은 마저 좀 오칠 좀 해야 되고 오칠 추가하고 해야지 그때까지 다 마를 것 같은데. 그러면 오칠 작업이랑은 내가 할게. 원목 목걸이도 잘 나갔다. 저번에 날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환경을 먼저 생각하니까 좋은 나무를 써야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다네요. 왜냐하면 태화강 에코마켓은 그냥 시장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태화강 에코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든 물건을 제가 직접 다 써요. 제가 만든 스푼, 제가 만든 도마 이런 걸 제가 쓰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선물을 하면서 내 가족한테 쓰게 만드는데도 나쁜 물건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물건들을 울산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직접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셀러분들은 모두 작가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어 와서 모든 물건들을 판매하는 하나의 갤러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태화강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태화강의 또 하나의 볼거리, 태화강에 대순만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 에코마켓도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화강에 가볼 만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이죠. 태화강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꾸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태화강은 2번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면서 첫 번째 기적을 만들었고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면서 2번째 기적을 만들었죠. 이제 태화강은 3번째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강을 가꾸고 또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 3번째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대학교 한삼건 교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과거의 태화강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의 태화강은 물은 뭐 그때처럼 맑아졌는지 몰라도 너무 인공적이다. 너무 인공적인 모습이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변의 토지 이용입니다. 사실은 강 제방 안쪽, 즉 강물이 있는 곳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제방선 밖에 도시 모습에 제일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처럼 그 태화강 양안에 강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지난 90년쯤부터거든요. 삼산에 이제 현대 아파트가 들어올 무렵부터였는데 그 이후에 뭐 연이어 남산의 커로아 아파트라든가 동광병원 부근의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강을 잘 살려놓고 나니까 더 문제가 됩니다만 강변의 일정 범위를 문화시설로 채운다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로 채웠더라면 울산의 그 태화강변이 얼마나 풍경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쉽고요. 파리의 세네 강변이나 런던의 템즈 강변이나 이런 강변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강변에 아파트와 도로밖에 없다.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거죠.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120만 명의 대도시가 된 울산. 태화강은 앞으로도 울산의 젖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들리세요? 신리대 숲에 있는 대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예요. 저희 가족이 신리대 밭에 갔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네. 어때? 시원하지? 응, 대나무 진짜 높다. 시원한데 약간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아. 그치? 맞네. 응. 좀 춥지? 살짝 쌀쌀하네. 바람 소리도 들리고 구름도 있고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쌀쌀해. 모자 벗어도 되겠다. 알겠어. 그래. 오늘 덥지도 않고 날씨 좋다. 어째? 여기 여름에 남양 축제도 안 돼.
공포 체험 이런 공포 체험? 엄마 다음에 뭐 와보자. 한번 가보자. 진짜. 8월달에? 아 그러면 공포 체험 했다가 놀러 갔다 오면 되겠네? 한번 꼭 가보자. 엄마보다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엄마보다 무서운 귀신? 없다의 한 표. 맞아. 그날 우리 가족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살랑살랑 바람에 실려서 시민의 숲을 지나갔답니다. 몇 해 전에 물난리 났었잖아. 그때 송이 안 와봤지? 여기? 태화강이 넘쳐서 물난리 났었잖아.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여기 청소하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잖아. 기억 안 나지? 나는 몰랐는데. 그래, 울산 살면서 몰랐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소한다고 고생하셨어. 그래서 지금도 깨끗하잖아.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보자. 응. 죽순 보여 저기? 죽순. 어디? 이거 죽순이야 이거? 와 신기하다. 아빠 이거 죽순이야? 아니지 그거는 이거는 대나무 자라고 있는 거고 죽순 저 바닥에 보면 있잖아. 죽순인 줄 알았어. 이런가? 짬뽕이 들어있는 거. 죽순 짬뽕에 넣는 거야? 짬뽕에 죽순 들어있어. 오. 짬뽕 먹으러 갈까? 오늘 저녁 짬뽕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다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태화강에 좀 가보실래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라디오 다큐 TVN의 시선 태화강 그 두 번의 기적. 지금까지 내레이션 박송희, 기획 제작 최은선 박신영, 글 조수연, 제작의 울산교통방송이었습니다.